아내의 정성 가득한 손맛이 담긴 음식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잠시만 맘마 먹자.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예은아, 예은아 아빠 오셨네. 예은아 아빠 오셨다. 예은아. 아빠 오셨네. 퇴근한 남편과 아이들이 둘러앉아 함께하는 따뜻한 한 끼. 그러나 더없이 행복해 보이는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내 가족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손으로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지 모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식사 습관으로 인해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몸속에 쌓이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물건들도 잘 모르고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수많은 유해 성분을 접합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편리하게 사 먹는 통조림, 음료수, 일회용 식품용기에는 비스페놀 A가, 또한 미생물을 죽이는 능력이 탁월한 주방 세제에는 트리클로산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에는 프탈레이트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체내에서 이상 반응을 일으켜 각종 호르몬 문제를 일으키는 건 물론 기형아 출산, 신경계 질환, 그리고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몸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잘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광기가 최소한 보면 몇 년씩 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몸속에서 독성작용을 야기하면서 여러 질환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는 화학성분이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뜨거운 커피를 담아내는 일회용 컵이나 배달 음식의 종이 포장지 일부에서도 유해물질인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표면에 물이 배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물과 반응하지 않는 성분으로 표면을 덮어 물방울이 떨어져도 침투하거나 표면을 적시지 못하고 흘러내리게 하는 대부분의 발수제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발수제에 불소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소수지에는 생산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특수 계면 활성제인 과부라 화합물이 사용됩니다. 불소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고 현재 과학기술로는 대체 물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된 것으로 생태계 및 인간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환경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그 자체로 독성이 크지 않지만 인체에 축적되면 만성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물과 기름에 저항하고 열에 강해 1950년대부터 다양한 산업 및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엔 17종 이상의 대사체 및 분해 산물이 포함됩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과부라 옥탄 술포산과 과부라 옥탄산입니다. 이 물질은 환경 중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식수, 토양 등에 축적되기 쉽다고 합니다. 과부라 화합물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쥐의 신경세포에 과부라 화합물을 주입해 신경 독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해 결과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레벨을 떨어뜨리고 뉴런 세포의 신경세포 성장에 중요한 신호 전달 체계를 방해해 뇌세포를 조기 사멸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이 우리가 옛날에 알던 것보다는 다르게
이게 이제 유출되기도 하고, 그다음 이동되기도 하고, 인체에 축적되기도 하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환경 오염 물질들이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갖고 있는 아주 완전한 그런 그 환경 오염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유해 성분이 이렇게 많이 숨어 있었다니 놀랍기만 하네요. 일상생활 속 유해 성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품 성분 하나하나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과부라 화합물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광범위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불티나게 팔리는 고가의 아웃도어 제품의 방수 가공에도 과부라 화합물이 사용되고 있죠. 일회용 커피컵, 샌드위치 포장지, 배달 피자 박스, 프라이팬과 같이 일상생활 중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불소수식 코팅 프라이팬에도 과부라 화합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반찬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김수록 주부. 그녀 또한 꽤 오랜 기간 불소수식 코팅 프라이팬을 써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5, 6번 정도 그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요리를 좀? 애들 반찬류니까 볶음류나 튀김류 그 정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요리가 팬에 눌러붙지 않고 설거지 등 관리가 쉬운 만큼 늘상 손이 간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 프라이팬의 불소수식 코팅 성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딱 보기에 그냥 좀 까지고 이러면 좀 나쁘겠지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나쁜 물질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프라이팬은 조리하기에 앞서 팬을 달구는 예열 과정만으로도 손쉽게 300도에 도달하는데 이때부터 불소수식 코팅 프라이팬에 코팅 성분이 분해돼 과부라 화합물에 속하는 독성 물질이 기화되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직접 시중에서 무작위로 구매한 불소수식 코팅 프라이팬 5개를 준비해 가열해 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팬에서 점차 연기가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연기엔 어떤 성분이 존재할까요? 이제 열 분해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화물질로 떨어져 나옵니다. 중합체로 있던 부분들이 일부는 떨어져서 단량체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중합체에서 일부 부분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화학적 양상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안에 있는 이제 불로 화합물의 형태가 보면은 어느 단계에서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분의 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불소수식 코팅 프라이팬을 240도로 가열하면 불소수지 입자가 대기 중에서 측정되고 300도에 이르면 산화된 입자가 외부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360도에 달하면 동물에게는 바람을 유발하고 식물에게 유독한 그리고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독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총 15가지 독성 가스와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가열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서 불소수지 코팅제 일부가 기화되어 나오고 프라이팬 자체에서 녹아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요리 과정에서 코로 들이마시거나 음식물에 섞여 들어간 것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우리 아이에게 불소수식 코팅 프라이팬에서 요리한 음식을 줄 수 있을까요? 모르면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찝찝해서 못 먹일 것 같아요. 성숙하지 않은 염료와는 과부라 화합물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뇌가 활발히 발달하는 이 시기에 과부라 화합물의 영향을 받으면 주의력 결핍 장애,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연관지어 더욱 우려되는 점은 주방 일을 많이 하는 여성들에게 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지용성 화학물질에 속하며 장기간 우리 몸에 잔류합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 부위 중 가슴은 지방이 굉장히 많은 조직인 탓에 이러한 물질들이 다른 화학물질들에 비해 가슴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에게 엄마의 모유를 통해 유해 성분이 전해진다는 문제점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제학술지 논문에 따르면 국내 산모 264명 중 82%에게서 과부라 화합물이 모유에서 검출됐으며 모유 속 일부 유해 화학물질 농도가 외국보다 10배에서 30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과부라 화합물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우려가 있다면 차라리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 아닐까요? 모유 수유에 의해서 환경 오염 물질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위해성의 크기와 그다음에 모유가 아기한테 줄 수 있는 그 어떤 이득, 이거의 크기를 서로 비교를 한다면은 이 모유의 수유에 따른 이득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위해성과 이득을 서로 이렇게 저울에 비교를 해볼 때에 이것은 먹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부라 화합물. 우리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린 이 유해 성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본격적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미끄러운 물질인 불소수지. 이 화학물질은 주방용품은 물론 반도체, 우주 항공산업, 자동차의 코팅제까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불소수지는 1938년 로이 플런켓 박사가 냉매의 개발을 연구하던 도중 우연히 개발하게 됐습니다. 불소수지는 각각의 탄소에 2개의 불소 원자가 붙어 있습니다. 불소 원자가 분자의 일부분일 때는 다른 분자에 가까이 붙지 않은 성질이 있는데, 불소수지는 불소가 많아서 근처에 오는 어떤 것도 밀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미끄러운 물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발명품이 2003년경 불소수지에 들어있는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물질의 발암성이 제기되면서 유해성 물질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용 중에 한 번 방출되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환경에 축적되고, 또한 물이나 공기에 섞여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물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린피스는 과부라 화합물이 얼마나 이동하고 인간 활동이 없는 곳에서도 발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부라 화합물이 포함되지 않은 장비나 옷을 입은 파견단을 중국, 스위스, 칠레 등으로 파견, 눈이나 물을 채취해 그 성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과부라 화합물이 발견되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과부라 화합물은 인간에게 비롯되어 생태계를 돌고 돌아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부라 화학물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한 세계 각국은 대응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미국 환경보호국은 동물 실험 결과 과부라 화합물이 암과 각종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자 세계 최대 불소수지 생산업체인 D사에 1,025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한편 8개국 다국적 기업에 2015년까지 과부라 화합물 방출 자체를 금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병원은 신생아 300명 중 298명의 재대열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이 일반인에게 검출된 적은 있으나 신생아에게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불소수지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진 덕분에 미국은 2016년부터 불소수지의 사용을 금하고 유럽연합에서 또한 강력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세계 38개국 200여 명의 과학자들은 섬유를 포함한 모든 소비재 생산 공정에서 과부라 화합물 사용과 배출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마드리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론자들은 건강에 대한 우려로 불소수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화합물의 생산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현재 불소수지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과부라 화합물에 대한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들 또한 과부라 화합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정보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2016년 2월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과부라 화합물 관리를 위하여 과부라 화합물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소극적인 대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해성 논란이 있는 불소수지 코팅 프라이팬 역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코팅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 화학물질,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것들이 이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그 성분에 대한 사용을 이제 금지하고 있고 한데 아직 한국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금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빠르게 소비자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화학물질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품 성분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기업 또한 그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